라디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라디오 방송식으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주제는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자 여러분 참 힘들죠. 남자가 힘들어요. 여자는 다 단결이 돼 있거든요. 저는 여자들에 그렇게 싸우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이 부부가 행복하게 살 때 혼자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모범생이 있고 또 모범생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부부끼리도 모범 부부가 있고 모범 부부가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그런 것이 생각됩니다. 잘 살고 싶어요. 잘 살아보려고 정말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이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잘 살아보려고. 그런데요, 남자들은 힘이 없더라고요. 남자들은 힘이 없어요. 일상의 부부싸움에서 다 남자가 쳐요. 사회 통념에서 치고 다 쳐. 그러니까 이 세상 부부싸움에서 모든 남자가 잘못으로 나타날지도 모르죠. 저는 좀 행복하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대체적으로 이게 한국의 부부들은 그 남자가 나이가 많고 여자가 나이가 좀 어리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부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 근방이 되면 남자는 퇴직에 있고 여자는 이제 현직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 이런 지점에 있는 남자들은 아마 모르면 몰라도 거의 동병상련식으로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은, 직장생활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생활에서 승진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균형점이 이룰 수도 있죠. 여자들도 승진해야 되니까요. 남자는 집에 이제 퇴직이 왔습니다. 남자도 기분이란 게 있잖아요, 그죠? 퇴직할 때 이제 집에서 이제 함께 이제 가족 부부로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희망이 있거든요. 직장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았는데 이제 좀 남편으로 또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30년의 세월이란 그 직장 생활하고 돌아오면 그게 다 꿈이었죠. 생각과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버지들은, 남편들은 억울합니다. 억울하더라고요. 다 큰 자식들이 그렇더라고요. 아버지는 왜 나한테 용돈 안 줬어 그렇더라고요. 저는 아마 모든 아버지 그랬을 겁니다. 돈 벌어서 다 가족을 위해 썼죠. 여기서 뭘까요? 아버지는 소통을 하지 못했어요. 다들 소통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죠. 제가 힘들어서 속초에 이렇게 갔는데 속초에 식당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 남편을
나보다 나이도 많이 먹었지만 몸이 아파서 빨리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항상 애들과 해서 남편을 앞세우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남자가 뭐 합니까? 대신에 남자를 축혀 세워주면 그쪽은 이 남자라는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균형이 잡히거든요. 남자를 밀어내려고 하게 되면, 혹은 남자를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해서 그렇게 싸우면 좋을 것 같지요. 시청자 여러분, 저 직장에 그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이 휴가를 가거나 과장님이 좀 발령이 안 났을 때 주무계장이 과장 대직을 합니다. 과장 대직의 과장 역할도 하지만 주무계장입니다. 그러게 되면 주무계장은 아무래도 또 주무계장 새끼들, 자기 자식들에게 손을 안 올 굽습니다. 공정하지가 않아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과장이라 치면, 아내가 주무계장이라 치면 남편은 공정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식들의 공정해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갖고 있는 그 공정성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남편이 사라지고 나면 이제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 병난이 들었던, 병 들어서 그 병원 신세진 남편이 사라지면 그 순간 바로 아내는 다 자란 자식들에 의해서 산산이 재산이 다 지켜나갑니다. 아내는 남편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늘 타도의 대상이었죠. 이게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는 저의 지금 입장, 저 나름의 입장 이야기 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이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이 행복해야 돼요. 같이. 남자 잘못했다고 하지만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남자는 30년 동안 직장에 나오면 월급 그대로 갖다 주고 직장 일하고 그리고 집에 오고, 이게 이제 남성이죠. 여성은 아이도 낳고 살림도 하고 또 실력이 있어서 밖에서 일도 하는 거잖아요. 아이는 뱃속에 난 자식이니까 연결고리가 많죠. 만약에 있죠. 아내가 남편에 대해 존중하지 않고 아내와 남편 늘 이렇게 어떤 사유로 있는지 다투게 되면, 지금 우리처럼 아주 쉽죠. 많은 부부들이 사라져 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한 번 만나서 끝까지 가는 그런 남자로 살고 싶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다 힘들어요. 그죠? 남자도 힘들고 여자도 힘들고 힘들어요. 둘 다 힘드니까 서로 같이 이루어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다 자기 맘 같지 않다는 거죠.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되겠어요. 좀 하늘 내려오면 정말 못 살겠어요. 직장이 돈 벌고 그래서 가족이 오는 것이지,
직장에서 그냥 술 먹고 온통 직장만 하고 가정을 버리면서 가정의 어떤 소중함 버리면서 그렇게 살면요 무능한 거죠. 많은 사람이 직장을 살면서 승진이니 그러한 비본질적인 요소에 집착을 하죠. 직장은 물론 승진도 있겠지만 거기서 가족에 대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익원이 생기고 그리고 집에 와서 가족끼리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살 수 있다면 좋은데요. 왜 그것이 안 될까요? 참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누구 잘못일까요? 왜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는 이렇게 많은 이혼율이 많을까요?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가족끼리 다 이렇게 소통도 못하게 됐을까요? 도대체 이것에 대한 책임과 이것에 대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진실되게 잘 살아보자고 해도 그것에 대한 호응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다 깨져야 됩니까? 그냥 다 이혼하고 살아야 돼요? 늘 싸우면 그냥 다 깨진 쪽으로 이야기합니다.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잘 살기 위해 싸우는 것이지 깨지기 위한 거라면 싸우지도 않습니다. 잘 살아보고 싶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부모님 잘못 만났고 그리고 그래서 계속 연결된 고통을 느꼈어요. 그러나 이렇게 부부로 삼아서는 내가 남자니까 남편이고 또 어떤 분이 여자가 아내가 되겠죠. 그러면 둘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정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성격 탓하면서 멋지게 헤어지죠. 뉴스 사회면 그리고 이렇게 TV를 보게 되면 드라마 모두가 다 부부가 살지 못하죠. 왜 이렇게 악해졌을까요? 그럼 악해진 남자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남자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잘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좀 이제 나이 61살 됐으니까요. 좀 내가 타고나서는 못했지만 내가 주인공으로서 내가 스스로 내 본인으로서 내가 이제 성인이니까 잘 살고 싶어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정보다는 다 밖에서 살잖아요. 밖에가 돈이 있고 또 밖에가 또 많은 사람이 몰려 다니니까요. 휩쓸려 다닐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무리 좋아도 밖에서는 제가 이제 직장 고향 사람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에서 이제 속초를 갔는데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의기투합도 있고 또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면서 마음이 통하죠. 그곳에서는 1박 2일 갔는데 만나서 몇 끼 술을 먹고 프로야구 야구장 실내 야구장 가고 이렇게 하면서 살죠. 그것이 그렇게 살면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며칠간 이렇게 희생을 할 수 있죠. 그 지속력이 떨어지거든요.
자기 자신의 그 내면의 어떤 안정성과 안정감을 채우려면 밖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집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잠도 푹 자고 휴식도 푹 취하고 휴식을 푹 취하죠. 근데 우리는 국가가 토요일, 일요일은 휴식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리석게도 토요일 휴식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결과 젊어서는 그게 모르죠. 몸이 얼마나 그게 부담스러운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아프죠. 아프고 속에는 끊임없이 쌓인 그 시끄러운 잡음들이 있죠. 본질적으로 아무리 변해도 밖에서 이렇게 저녁 늦게 일하면 항상 양심의 가책이 있겠죠. 무엇 때문에 그 양심의 가책을 어기면서 밖에서 일할까요? 집에 가서 자식들도 보고 그러면 좋을 텐데, 부부도 서로 만나고. 그 결과물들이 나이가 늙어가면서 전부 다 황혼이혼으로 연결된 것 같아요. 직장에 있으면서 술 매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술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가정이 깨져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어쩐 직장 문제로서 집에 일찍 들어가지도 않고 직장 끝나고 술 먹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가정들의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이 끝나고 집으로 가지 않고 직장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술을 먹거나 그래서 보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 직장생활 하면서 느꼈지만 직장생활은 유혹이 많습니다. 직장생활 힘들거든요. 직장생활은 나름대로 자존감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집에 가면 자기 짝이 직장생활에 만났던 동료들에 비해서 훨씬 약하거든요. 그래서 직장 동료들은 오판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참아내고 견디고 자기 내면을 끊임없이 단련짓고 살 수 있는 사람만이 퇴직 후 깨끗하고 정돈예처로 들어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지옥입니까? 아니면 천당입니까? 가족끼리 단순하게 행복하게 살면 될 것 같은데 가족끼리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잘한다 한들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 여러분, 우리 TV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남자 잘못한 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가족들이 전체 아버지를, 남편을 그렇게 할 수 하면 안 되잖아요. 어리석은 거죠.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살고 싶어요. 저 혼자라도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도덕적이고 착하고 철학적으로 가치 있고 해서 살다가 왔는데 어쩌면 그 자식 입장에서, 어쩌면 나의 짝 입장에서 보면 나의 행동이 그들을 위한 삶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우리 남자들은 소위 여성 상위 시대, 여자 시대라 하면서 우리는 남자들은 뭉치지 않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자들끼리 뭉쳐요. 뭉친다고 해서
거짓이 참이 되지는 않거든요. 어리석잖아요. 인생은 늙어가면서 함께 남편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많은 그 월급 다 갖다 줬고요. 퇴직금 다 갖다 줬고요. 연금도 같이 쓰고 있어요.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식들은 나처럼 61살이 되면 알겠죠. 아내는 어쩌면 남편이 이제 늙어서 자기가 이제 나이가 남자는 더 많이 먹었으니까 하늘나라로 가면 그때서야 남편은 알겠죠. 그러면 뭐합니까? 남편하고 하면 잘 좀 살아봐야지. 남편이 악마입니까? 혹시 우리 이런 합리적 의심할 수 있죠. 제가 생각할 때 조선시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가 이야기입니다. 안방 마님 있죠. 안주인이 있어요. 안방의 주인은 여자입니다. 사랑방의 주인은 남자예요. 사랑방으로 이렇게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지금은 어떤 집에서 사랑 잔저 구별이 잘 안, 물론 이제 우리나라 상류층에 있겠죠. 그래도 아파트 문화니까 다 안방이라서 손님 집에 안 들이죠. 잘 살고 싶어요. 이제는 나라도 살고 싶어요. 너무 위험하거든요. 올바르지 않는 사상과 가치관이 단지 아버지와 그 남편인 남자들을 코너로 몰거든요. 다 내려놓고 싶어요. 어찌됐든 참 어려워요. 사는 게 어렵습니다. 가족은 적이 아니에요. 가족은 적이 아니에요. 가족은 다른 데 보응도 아니에요. 가족의 에너지를 스스로 어렸을 때는 부모 밑에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하던 자기 나름대로 길 닦아서 그 나이에 맞게 직장도 잡고 결혼도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역량에 맞는 자기 수준에 맞아서 부담 없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고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특히 이제 퇴직해 가고 있는 남자는 더 힘듭니다. 좀 아랑 좀 베풀어주면 좋을 건데, 아랑 베풀어주지 않아요. 대부분의 이렇게 이제 퇴직한 사람들은 연금도 있고 아니면 기술자 있으면 일하고 하잖아요. 요즘 남자들은 돈의 기준으로 어쩌면 여길 수도 있어요. 잘났든 못났든 아버지고 남편인데 왠지 집에 있는 남자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껏 밖으로 쉬었다 다니다 늦게 와도 그러면서 네 혼자 어디 밥에 먹자 이렇죠. 그건 맞지만 정서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누가 밥 못 해 먹습니까? 우린 쉽게 이렇게 직장에 이렇게 방송에서 남자를 삼식이라고 공격하죠. 그럼 여자가 남자가 왜 있습니까?
왜 여자들은 남자보다 고생했다고 생각합니까? 남자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것은 그 시대에 같이 살았던 것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그리고 지금 60이 넘어서 명예퇴직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 남자가 살 길을 보고 해요. 그럼 남자는 밥을 안 먹고 삽니까? 늙어간다는 것은 그만큼의 여자건 남자건 철학이 필요한 겁니다. 깨달음 없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상태로 살게 되면 지금 모든 사람이 가족이 깨진 것처럼 깨집니다. 왜 깨지는 줄 아세요? 황혼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남자가 현직에서 몰라한 순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남자가 힘이 떨어지니까 여자는 황혼이혼을 하는 건지도 모르죠. 왜 60이 전에 황혼한 이유가 합니까?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현금 능력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거는요, 참이 아닙니다. 참은요, 함께 끝까지 늙어가는 거예요. 호주가 그런다고 그러대요. 호주 여자들이 그런 이야기 들리는데, 못된 것만 배우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선녀가 있고요, 마녀가 있어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하게 되면 또, 선녀가 또, 그 시절 얼마나 남자들이 힘들었습니까? 했을까요? 나무꾼은 선녀를 만나서 죽으려고 나무를 했는데,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죠. 왜 남자는 잘못되면 여자에게, 시청자 여러분, 남자 여자에서 여자가 현모 양처급 여자인 사회하고 그렇지 못한 사회는 그 사회가 강해지고 약해집니다. 음양의 조합 또 하나 있어요. 음과 양이 조합지 않고 남녀 평등을 주장한 곳은 다 이혼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상이 좋아졌어요. 세상이 좋아졌어요. 맞아요. 세상은 좋아졌고 누구도 자유로워요. 이 자유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어떠한 자유를 좀 세이브해서 자기 짝에게 좀 존경심 표시할 줄 알면 좋겠는데, 남녀 평등이고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자기 짝 남편에게 함부로 대한다고 하면 그 또한 좋은 자유가 아니죠. 세상에 남자가 약해지면 여자는 강해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남자 여자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남자가 약해질 수 있어요. 약해지면 그 결과치가 지금 당장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웃 국가들은 자식을 많이 낳아서 남자가 강해졌다고 하면 결국은 남자가 약해진 곳, 조선시대 말기 남자들은 곰방대를 피우면서 살았죠. 남자가 약해진 거죠. 청나라에서 마약도 들어왔겠죠. 그래서 우리는 약해졌기 때문에 침략을 당한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를 지켜줄 남자들이 약하게 만들면 어디서 여자들은 지킴 받을까요? 지금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정은 없는 거죠. 밖에만 있어요.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 그렇대요. 아주 비싼 아파트도 있어서 그것도 못하고 가지만 다 고시촌에서 살던 거잖아요. 늙으면 또 그렇다고 또 자식들이 고시촌에 몰아버린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자기 늙은 사람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그렇게 몰아낸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도덕적 의리 없습니다.
도덕적 의리가 없어요. 저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저는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동양 철학 막 깨달으려고 노력했어요. 살기 위해서. 저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초등학교 왕따 없어요.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한 삶을 사람들이 왕따를 안 당하기 위해서 합류해버리죠. 다 공격자로 바뀌어요. 지금 그런 계층들이 사회에 나와 있습니다. 왕따를 당한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다 공격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는 자기 속을 다 숨기고 사는 거죠. 이야기하면 답답해지는 거죠. 이 사회가 원래 그런가요? MZ세대는 그렇다네요. 같이 앉아있으면 카톡을 한다니 말로 이야기하지 않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을 한 순간 들을 수가 없어요. 말할 줄도 모르고 말에 따뜻한 에너지가 나오지가 않아요. 말하지 말래요. 말을 하지 않으면 속을 알 수 있나요? 불교의 그 어떤 경전에서 그래요. 그 어떠한 그 석가모니 앞에서 어떤 사람 왔더 나는 깨달았다고 간다고 그래요. 그 옆에 있는 제자가 그래요. 어떻게 선생님 깨달합니까? 말을 하지 않고 깨달은 것은 최고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최고의 어떤 깨달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해야 돼요. 무슨 자기가 알고 있는 내면의 세계를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은 소위 MZ세대들은 부모에게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MZ세대끼리 이야기도 잘 못해요. 어떻게 같은 그 카페에 앉아서 말을 하지 않고 카톡을 합니까? 제가 어느 날 식당에 갔습니다. 군인 한 8명이 왔어요. 원탁에 쫙 앉았습니다. 쫙 앉은 순간 핸드폰 봅니다. 말 한마디 안 섞더라. 이게 맞습니까? 그러한 모든 환경들이 부부까지 다 스프레드업, 스피로버 이펙트라고 다 넘쳐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 사이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부부가 있는 이유는 외롭지 않고 서로 이렇게 지켜주어서 다른 남녀로부터 하나의 어떤 공간을 이렇게 격리해서 하나의 우주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우주 안에는 너무너무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이 지경이 됐습니까? 여자들은 남자를 우습게 합니다. 소위 여성 상위 시대에 남자를 우습게 알아요. 집에서 좀 늙어간 남자에 대한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이성은 있잖아요. 남자의 어떠한 세계와 여자 세계는 달라요. 여자 세계는 큰 걸 몰라요. 아까 말했듯이 공직의 어떤 과장의 어떤 과 전체를 아우르는 공정하고 타당한 생각을 개장이 대직에서 대직 과장은 모릅니다. 자기 개 중심으로 움직이지. 아버지는, 남자는 불편부당히 움직여요. 가장이니까. 그러나 가장이 있는데 가장을 무시하고 하면 여자 자신의 생각대로만 삽니다. 그러면 가정은 공정성이 깨짐으로써 불안정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불행하게도 미국에 비했을 때 너무너무 비정상입니다. 우리 돈, 솔직히 말해서 1달러에 1,400원 돈 됩니다. 이게 한국 돈입니까? 우리 잘난 게 없어요. 우리가 그 정으로 살았어요. 정도 없어요. 오직 핏줄 그거 하나 남았어요. 그것도 엄마와 딸만. 다 비겁한 겁니다. 지금 이야기해온 남자로 사는 저는 살기가 힘듭니다. 제가 퇴직하면서 물론 이제 먹고 살 연금이라든지 집 그 정도 잘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이 아마 똑같을 거예요. 다른 가족도 다 저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남자들은 다 똑같은 그 고통을 느끼고 살 겁니다. 남자 말을 안 듣죠.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제가 살아야 되겠다고 너무 힘들어서 살기 위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사실 별거 아닙니다. 남자가 좀 힘을 받치려면요, 사람 인체처럼 좀 받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남자가 건강하고 정신이 올바르고 그래서 가족을 잘 이끌어갈 겁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 남자 대표, 여자 대표가 있습니다. 그 서로 협력하지 않아요.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누구 하나 편해서 살 수 없습니다. 부부는요,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화가 나서 안 하면 안 되겠게 또 내리고 마음 내리고 소통을 합니다. 잘 살아보고 싶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저도 저 남자니까 저런 사람 여자겠죠. 저런 사람 여자로부터 사랑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관심도 좀 받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좀 싸우고 싶지 않아요. 좀 안 싸우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남자 지금 힘 없잖아요.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무슨 힘이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살기 힘들어요. 보니까 많은 가게들이 문이 닫혀있고 다 힘들어요. 이 힘들 때 누구나 다 힘들어요. 이 힘들 때 뭉쳐 살아야죠. 근데 왜 흩어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기본적인 서로 존경하고 사랑도 다 식어버린 것 같아요. 사랑도 식어버리고 정도 식어버린 이곳에 사는 이 남자들은요, 너무 고단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계 남자 여러분. 남자 여러분, 우리 힘들잖아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청자는 어떻게 살래요? 여러분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오늘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남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